일부 가면을 쓴 그 남자. 제 나이 올해 73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다들 제게 혼자 살면 적적하지 않냐고 물으시는데 글쎄요. 저는 매일 아파트 노인정에 나가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이웃분들 일이라면 제 일처럼 돕는답니다. 제 삶의 활력소죠. 특히 저희 아파트 노인 회장님이신 박영감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크게 일구셨고 지금은 우리 동네의 크고 작은 일들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는 그야말로 우리 동네의 기둥 같은 분이시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의 그 따뜻한 미소가 평생을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요. 요즘 들어 박영감님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노인의 예산으로 갑작스레 친환경 약초 재배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신 겁니다. 처음엔 시큰둥했던 노인들도 박영감님의 명성에 혹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의 사업 설명에는 마치 한 편의 마법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쌓아온 노하우를 여기에 다 쏟아부을 겁니다. 정부 지원금도 이미 확정됐고, 이건 우리 노인정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약속하지요.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분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모두를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 또한 노인의 총무로서 이 사업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는데 박영감님은 유독 회계 장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하셨습니다.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으시니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웃음이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감님이 급하게 들어와 서류 뭉치를 챙겨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어요. 제가 문득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 몇 장을 주었는데 친환경 스마트팜 자재 구매라고 적혀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노인의 예산으로 자재를 구매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영수증을 주머니에 조심스레 넣고 며칠 동안 그분의 행적을 몰래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님은 노인정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대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항상 주의를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마치 탐정이 된 기분으로 그분의 수상한 행동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심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무렵 아파트 상가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차림으로 길가에 앉아있는 친구 순옥이었죠. 순옥이는 박영감과 함께 사업을 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잠적했었는데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니 순옥아, 이게 얼마만이니?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지냈어? 왜 이렇게 말랐니? 제 말에 순옥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정수가,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박영감이, 그 사람이 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어. 순옥이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세월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영감님에게 소가 친환경 약초 재배 스마트팜 사업에 전 재산을 투자했고 결국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요. 순옥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영감님은 당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인들 몇 분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순옥이가 앞장서서 노인 몇 분의 명의까지 빌려줬는데 박영감은 이를 악용해 지원금을 빼돌리고 투자자들의 돈까지 가로챘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순옥이는 모든 것을 잃고 외롭게 살아왔다고요.
남편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자신은 노점상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박영감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순옥이의 절망에 찬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박영감님의 정의로운 모습은 제 친구의 인생을 망가뜨린 탐욕스러운 가면이었다는 것을요. 그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한 제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저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요. 배신과 추적. 저는 곧바로 노인정에서 가장 똑 부러진 성격으로 신뢰를 받고 있던 최 반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최 반장님은 평소 저와도 친분이 깊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최 반장님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늦은 오후 노인정 뒤편 인적 없는 정자에서 저는 최 반장님께 박영감님의 실체를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최 반장님, 박영감님이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순옥이에게 사기를 쳐서 전 재산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김총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박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영수증과 순옥이의 절박한 증언을 들려주자 최 반장님도 충격에 휩싸이셨죠. 설마 박 회장님이 그러실 리가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저는 이 사건을 파헤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 설명하며 함께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최 반장님은 깊은 고민에 잠겼지만 결국 우리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우리는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박영감님의 개인 사무실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영감님은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분의 습관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노인정 문을 열고 나오실 때 잠시 아침 운동을 하시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정의를 위해선 이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겉으로 보기엔 깔끔했지만 우리는 곳곳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책상 아래 서랍에는 가짜 장부가 숨겨져 있었고 컴퓨터 파일에는 암호화된 기금 운용 내역 파일이 있었죠. 최 반장님은 컴퓨터 전문가인 아들에게 도움을 받아 암호를 해독하려 했고 저는 가짜 장부의 내용과 진짜 장부의 내용을 비교하며 그의 비리 내역을 하나씩 파헤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영감님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한 수 위였죠. 우리가 그분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는 노인회에서 우리 셋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곧바로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셋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으려 했고 그게 바로 최 반장님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박영감님은 최 반장님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자네가 예전에 사업하다가 빚진 거 내가 다 알고 있네. 지금도 자네 가족들이 그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들었어. 이 돈이면 자네 가족들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몰랐습니다. 최 반장님에게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젊은 시절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리고 지금까지도 빚을 갚으며 살고 계셨더군요. 그 빚 때문에 최 반장님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고통을 겪고 계셨다고 합니다. 박영감님은 최 반장님의 절박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마치 구원자인 척 다가와 달콤한 유혹을 속삭였습니다. 최 반장님은 갈등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과 가족을 위한 마지막 희망 사이에서 말이죠.
결국 돈 앞에서 흔들린 최 반장님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모두 박 영감님께 흘렸고 박 영감님은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최 반장님은 더 이상 박 영감에게 노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돈만 챙겨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연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3부 절망 그리고 반전의 서막. 최 반장님의 배신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순옥이 또한 다시 상처를 입고 힘들어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서울에서 경찰서 형사를 하는 아들 영민이가 왔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아들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최 반장님의 배신부터 박 영감의 치밀한 악행까지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형사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제가 모아둔 자료들을 모두 건넸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을 꼬박 새워 자료를 분석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는 즉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경찰력을 동원해 박 영감님의 행적을 파헤쳤습니다. 아들은 박 영감님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추적하고 통화 기록을 조회하며 또 다른 비리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영감님이 빼돌린 기금 중 일부를 숨겨둔 곳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 영감님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김 총무, 자네가 나를 건드린 것만으로도 나는 자네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이쯤에서 멈추는 게 현명할 거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더는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박 영감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그가 패배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수사를 돕기 위해 박 영감님의 거처로 향하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입을 틀어막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박 영감님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외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김 총무, 내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이번 일 없던 일로 하면 자네도 편하고 나도 편할 텐데. 내가 자네를 어떻게 해야 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까? 제 목에 차가운 흉기가 닿는 순간 저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는 순옥이의 눈물이, 최 반장님의 망설이던 눈빛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님, 당신이 한 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죄입니다. 늦기 전에 자수하세요. 제가 완강히 거부하자 박 영감님은 더욱 거칠게 흉기를 휘두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문이 박차고 열리며 영민이가 경찰들과 함께 박 영감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영민이는 박 영감님을 극적으로 제압하고 경찰들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무릎을 꿇더군요. 그렇게 박 영감님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도움으로 잃어버렸던 정의를 되찾고 순옥이와 다른 친구들도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살면서 저는 2번의 배신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저의 오랜 친구가, 또 한 번은 저의 믿음을 줬던 사람이.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실을 위해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아픔을 잊고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한두 번쯤은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으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당신의 삶은 다시 밝아질 겁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응원합니다.